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증시가 시원하게 반등하면서 마무리됐죠. 주말은 정말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브리핑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증시 현황에서는 CPI가 예상치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목금 이틀 동안 폭등이 나왔습니다. 투자 방향을 봤더니 나스닥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고 테슬라는 반대로 좀 떨어졌죠. 그래서 테슬라를 강하게 매집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슈 러시에서 당연히 테슬라를 달아볼 건데요. 테슬라 주축 과연 괜찮은지 미래 전망을 파헤쳐 볼 거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환율이 좀 많이 내려왔죠. 1310원대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내려오는 거 정말 좋은 모습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국가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안타까운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 브라질인데요. 여기는 대선이 끝났죠. 룰라가 취임을 했는데 발언했던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출을 최우선시하겠다. 정부 지출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된다 하는 순간 이것 좀 불안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증시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기업을 보게 되면 ASML이 23% 급등이 나왔고 오른쪽에 보면 TSMC도 18% 상승이 나왔습니다. 10월 매출이 56% 급등이 나왔는데요. 매출 급등뿐만 아니라 TSMC는 미국에 16조 원짜리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빅테크 기업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이 8% 상승했고 마소랑 구글은 11%, 아마존은 10% 반등이 나왔습니다. 메타도 2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테슬라만 5.5% 하락을 했습니다. 디즈니도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반대로 떨어지는 섹터가 있었죠. 헬스케어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하락장에서 헬스케어가 잘 방어를 해줬는데 당연히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ETF 거래량을 볼게요. 왼쪽은 한국이고 오른쪽은 미국인데요. 한국을 먼저 보면 다행히도 오랜만에 인버스가 아닌 상품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상품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반등이 나오다가 좀 주춤해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 관련된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그때 차이나 전기차를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미국 ETF를 보게 되면 1등이 TQQQ를 차지하고 있는데 3등을 봤더니 SQQQ입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만큼 아직도 하락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레버리지 인버스 둘 다 투자하지 않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인버스는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대부분의 기업이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올라간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마소랑 구글이 고점 대비 하락률 7% 상승하면서 29랑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소가 더 굳건하게 잘 지켜주는 모습이죠. ASML을 보면 정말 폭등 아닌 폭등이 나왔습니다. 12% 올라가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4%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어비앤비도 6%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48%가 됐습니다.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경기순환이랑 에너지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기술이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섹터가 10%랑 9% 정도 올랐다. 이거는 정말 방향이 바뀌고 있는 조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보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주가 많이 올랐죠. 7%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24.8% 남았습니다. 미국 전체 시장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4% 상승이 나왔고 계속 말씀드리는 대형 성장주가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배당주도 못지않게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SCHD보다 NOBL 25년 동안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는 TQQQ가 5%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75%가 됐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를 볼게요. 가장 많이 올라간 테마 4개를 뽑아서 보자면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앞에서 엔비디아를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TSMC랑 ASML을 보셔서 아시죠? SOXX가 9%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2% 남았습니다. 클라우드도 8% 상승하는 모습이고 사이버 보안이 그 뒤를 이어서 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리츠도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VNQ가 5% 올라가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25% 남았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 기업이고 오른쪽은 배당 기업이죠. 왼쪽에 성장부터 보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컸던 50% 넘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조금씩 다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구글이 상승폭이 큰 만큼 고점 대비 하락률 36%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기업을 보면 고점 대비 하락률 30% 넘었던 기업들이었는데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특히나 홈디포가 많이 올라가서 고점 대비 하락률 25%가 됐습니다. 홈디포는 일주일 동안 10.8% 급등이 나왔죠. 그만큼 우리는 배당이랑 성장, 고른 기업들을 보면서 급등하는 기업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테슬라입니다. 6,197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보통 1,000억 원이 넘으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6,000억이라는 건 그만큼 6배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말은 내 계좌에 지금 테슬라가 6배로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을 해보면 내 계좌에 테슬라의 비중이 한 50%다. 그러면 주가 변동성이 정말 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처럼 이렇게 오르는 장에 혼자 떨어졌으니까 내 계좌는 마이너스 났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3개월, 6개월 단기적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면 종목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한 종목을 10% 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순매수 종목 차트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랑 TQQQ입니다. 테슬라를 먼저 보면 지금 195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현재 RSI랑 MFI를 보면 50이랑 3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30이랑 20 밑으로 내려와야 좋은 건데 매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는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닥이 어느 정도 지지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TQQQ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TQQQ는 바닥을 찍고 이제 횡보하는 장세로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또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죠. 박스권처럼 보이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다 내려왔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죠.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요일 폭등의 주인공이죠. CPI가 좋게 나왔습니다. CPI, 근원 CPI, 전년 전월 모두 좋으니까 두말할 것 없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0.5%포인트로 굳혀지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걸로 보이는데 이미 증시는 먼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민하게 보자고요. 두 번째는 3위 코인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FTX가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부채가 66조라고 합니다. 코인계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브리덤 샘 뱅크먼이 CEO 사임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겠지만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이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섰는데요. AI 알렉사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인원 감축에 연구개발비 축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런 작업들의 주된 목표는 4분기 실적 개선입니다.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각 기업의 방향이 바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메타도 10% 넘게 인원 감축을 한 거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드디어 첫 대면이 있는데요. 둘이 만나서 악수라도 하는 날에는 증시는 두 번째 축제가 일어날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다가오는 14일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59원 이렇게 떨어진 게 1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환율이 낮아졌으니까 이제 환전해도 될까요? 바로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환율이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이틀 동안 하락한 걸 체크해 봤더니 고점 대비 하락률 4.8%나 떨어졌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환전을 안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QQQ를 보면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상승이 일어났죠. 9.4%입니다. 이러면은 환전을 하는 게 맞았을까요? 안 하는 게 맞았을까요?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전해요 말아요. 이 영상에서 꾸준히 환전해서 원달러 환율은 평균치를 가져가되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꾸준히 모아가서 이런 상승할 때 소외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310원 너무 아직도 환율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적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이 꾸준히 매출과 순이익을 늘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환율이 높냐 낮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컬럼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스타벅스가 전년 대비 10월로 종결했을 때 11%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84억 달러나 증가한 건데요. 이거를 제가 19년도부터 살펴봤더니 19년도에는 매출이 좀 올라가다가 20년도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소비를 잘 안 한다고 했는데 21년도, 2년도 봤더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커피는 인플레이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먹던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지 않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랑 벗어나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인사이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이 IPO 상장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살펴본 컬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애플, 구글, 테슬라입니다. 애플은 1980년도에 IPO 상장을 했죠.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 순이익 대비 지금 얼마나 돈을 잘 버나 봤더니 79만 % 성장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성장률이죠.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애플에게 무엇이든 소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글은 2003년도에 상장해서 역시 무럭무럭 자라났는데요. 구글 검색부터 유튜브까지 드라마틱한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7만 %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네이버를 검색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90%가 넘게 구글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볼까요? IPO 상장은 2008년도에 시작했고 실제 차량을 판매하고 이익이 발생된 건 몇 년 되지 않죠.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미국은 10% 안팎이니까 그만큼 전기차가 많이 깔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애플과 구글은 이미 글로벌 인구들이 다 사용하고 있지만 테슬라 전기차는 글로벌하게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는 가야 할 길이 많고 미래가 전망이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초창기 아이폰이 나올 때랑 구글이 야후를 넘어설 때 생각하면 지금의 테슬라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도로에 깔리게 될 건데 그 속에 테슬라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가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지금보다 엄청난 성장을 일어날 겁니다. 자율주행까지 입히고 그리고 로보택시가 나온다면 누구보다 따라올 수 없는 테슬라가 될 겁니다. 지금 몰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더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주의 주요 일정을 살펴볼게요. 11월 15일에 G20 정상회의가 있고 16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8일에는 에이펙 회의가 있죠. 돌아오는 주에는 시진핑과 바이든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뉴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글로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카페 숲의 빌리지가 벌써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인데요. 앞에서 소개드린 컬럼도 주중에 제가 카페에 올리는 내용 중에 한두 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받아보셔도 되고 배당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숲의빌리지 입주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